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진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3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영어 말하기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오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미국에 온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영어가 좀 걱정이신 분들, 그 중에서도 저처럼 성격이 좀 내성적이신 분들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방법들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진짜 영어 공부에는 딱히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듣기나 말하기 이 부분의 영어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로서 완전 체화시켜 놓은 게 아닌 이상해야 성인이 되고 다시 이제 영어를, 새로운 언어를 완전히 마스터한다는 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어떤 업무 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인터넷보다는 전화로 하려고 하고, 또 전화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직접적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영어를 늘리는 데 있어서. 결국은 말하는 영어는 실전적으로 연습이 쌓여서 느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미국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들면은 간단한 의사소통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진짜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뭐 한국에서 토플이든 GR이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햄버거, 샌드위치 이런 거 주문하는 영어조차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얘네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내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과정이 쌓이면서 영어가 느는 거란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들이 쓰이는지 알아듣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게 되고, 이런 거는 경험을 통해서 체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어떤 식으로든 소통의 기회가 생기면은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제 또 저처럼 약간 내성적인 면이 있으신 분들께는 그렇다고 막 어디 파티에 열심히 나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룹에 막 엄청 끼려고 하고 이런 게 또 약간 너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상대방이 나의 어떤 부족한 영어에 대해서 참을성이 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포인트입니다. 쉽게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뭐가 있냐, 예를 들면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반품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뭐 취업 설명회 같은 거라든지 취업 상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과의 면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국에 오면 누구나 해야 될 뭐 은행 가서 통장 개설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에서 상대방은 이제 우리가 랜덤하게 밖에서 만날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제 말을 조금 더 참을성 있게 들어주겠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표현도 하나씩 익히고, 그 다음에 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말 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참을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나오는 말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머리에서 진땀 나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진짜 막 미치겠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게 이제 성장통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어떻게든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인데 그걸 통해서 영어가 느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마음속에 어렴풋이 있는 영어 표현들 한번 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 내가 어떤 표현을 말을 했는데 그게 좀 어색하긴 한데 억지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상대방이 그 언어 표현을 어떻게 보면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굉장히 어색하게 이런 표현을 말을 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묻는 거죠. 아, 너 이거 해달란 말이지? 그럼 이제 우린 아는 거죠. 아, 내가 원하던 바가 이 표현이구나. 우리는 언어를 픽업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게 맞는 표현인지를 접하게 되고 그거를 픽업, 가져오는 거죠. 나한테 체화시키는 과정. 또 아까 말씀드린 예시에서 은행이나 핸드폰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누구나 해야 되는 과정이고, 주변에 지인이 있는 경우는 영어를 잘하는 지인이 막 도와줘서 이렇게 한 번에 쫙 끝내주는 경우도 많은데, 나 대신 의사소통을 해줘서 저는 되도록이면 직접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영어를 잘하고 현지 사정에 익숙한 사람이 도와주면은 굉장히 편하죠, 마음이. 근데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의사소통의 기회를 한번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업무 처리부터 본인이 직접, 온라인보다는 전화보다는 면대면으로 직접 해보는 게 미국 생활 초반에 영어를 늘리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의외로 유튜브입니다.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는 노출이 많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 뭐 CNN 뉴스라든지 어떤 연설문 같은 것들이라든지 혹은 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모두 다 좋은 수단들이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유튜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유튜브에는 이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다양한
다양한 자기 관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행에 맞는 표현들인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표현들인지를 다른 인기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 채널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영어로 된 것들. 또 엔지니어다 보니까 다른 엔지니어들의 블로그 영상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재무 설계도 좀 관심이 생겨서 요즘은 그런 면들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사에 대한 유튜브들을 영어로 챙겨보면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일단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단어도 조금은 더 알 테고 문맥도 조금은 더 알아요. 예를 들면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동 채널을 보면은 하다못해 팀 이름, 선수 이름, 그 다음에 규칙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는 바로바로 들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제 영상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소화가 어떻게 보면 편해요. 또 하나는 이렇게 흡수한 컨텐츠들의 내용이 자기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는 점인데, 나는 예를 들면은 K-팝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외국인들은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궁금했고, 그래서 그 K-팝에 대한 다른 뭐 유튜버들, 해외 유튜버들의 리액션들을 많이 봐놨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외국 친구들하고 K-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해외 유튜버들의 표현 중에서 내가 많이 공감했던 부분, 그래서 의도치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한테 외워져 있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쌓이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표현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표현은 자연스럽게 상대방하고도 통할 수 있는 표현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사에 맞는 유튜브 채널을 영어로 시청을 하는 것도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점은 주변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설정을 영어로 바꿔서 써보면 영어를 늘리는데 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은, 저는 영어 실력이 느는데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머릿속에 있는 번역기가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에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했었냐,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서 한국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빠르게 번역을 하는 거죠. 영어로 조합을, 아는 단어를 짜맞춰서. 그런 다음에 이제 입 밖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일단 실시간 의사소통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느려요, 반응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선 대화의 몰입도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머리가 일하는 의사소통을 긴 시간 하다 보면은 뭔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영어로 소통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번역할 필요가 없이 내가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영어로 하게 되면서 더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이 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전자기기들의 세팅을 영어로 바꾸는 건 어떤 상관이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할 때 따로 우리가 단어를 번역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이미 영어로 사용을 하고 있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밀어서 잠금 해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밀어서 잠금 해제가 뭐지? 내가 만약에 한글로만 계속 쓰고 있었다면은 이거를 번역을 먼저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영어로는 표현이 어떻게 되지? 근데 이걸 애초에 그냥 영어로 계속 보고 있었으면은, 예를 들면 아이폰에 swipe to unlock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는 내가 이미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뭔지 알고 있는 거죠.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단어가 쉽게 생각날 수 있다는 점. 핸드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자주 들어가는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곳들에서 기본 언어를 아예 영어로 설정을 해두시면은 처음에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런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단어가 쉽게 나올 수 있게 될 거예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게임 역시도 영어로 언어를 설정해 놓으면은 또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어들이 조금 더 쉽게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어떻게 유용할 것 같나요? 첫 번째 방법은 사실 미국에 계신 분들께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두 번째 내용이었던 유튜브 관심 채널을 보는 거나 세 번째 내용이었던 전자기기의 언어 설정을 영어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어도 영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많으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영어를 늘리는 노하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